제국이록 일본 열도 최대의 금기 이누나키 마을의 저주와 실체, 지도로부터 추방된 공간, 헌법의 통치권이 소멸하는 지점. 기묘한 기록 푸간수 9번째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발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보호를 포기해야 하는 장소가 있다는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현대 민주주의 국가이자 법치주의의 상징인 일본. 그 화려한 후쿠오카현의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야와카시의 깊은 산속. 그곳에는 지도에서조차 지워진 결코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금단의 구역이 존재합니다. 낡은 터널을 지나면 나타난다는 그곳의 입구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소름 끼치는 경고문이 서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앞부터 일본 헌법이 통하지 않음. 국가의 법도 경찰의 공권력도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의 구역.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외부인을 사냥하듯 공격하고 한번 들어간 자는 죽어서도 나올 수 없다는 전설. 바로 이누나키 마을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이 자극적인 괴담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잔혹한 실화와 뒤틀린 역사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왜 일본 정부는 이 구역을 철저히 봉쇄했을까요? 터널 끝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기묘한 기록 푸간소는 이누나키 터널의 콘크리트 벽 너머 봉인된 진실의 문을 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주할 기록은 단순한 공포, 그 이상의 악의와 사회적 소외에 관한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1988년 소각 살인사건의 잔혹한 재구성. 이누나키 마을 쾌담이 일본 전역을 뒤흔들며 공포의 대명사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88년에 발생한 실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괴담보다 더 잔혹했던 이누나키 터널 소년 소각 살인사건입니다. 1988년 12월 7일 밤, 당시 20세였던 성실한 공장 노동자 우메야마 씨는 퇴근길에 신호를 대기하던 중 5명의 폭주족 청년들에게 납치당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당시 수사 기록을 통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범이었던 A를 포함한 5명은 평소에도 지역에서 악명이 높은 불량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우메야마 씨가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근 공사장에서 가져온 둔기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반사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무차별적인 폭력 끝에 의식을 잃어가는 피해자를 그들은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당시에도 음산하기로 유명했던 폐쇄된 구 이누나키 터널이었습니다. 터널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가해자들은 다시 폭행을 가했고 심지어 나무에 묶어둔 채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취조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영화 같아서 흥분됐다는 인면수심의 진술을 남겼습니다. 사건의 절정은 그 이후였습니다. 가해자들은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몸에 가솔린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터널 안은 피해자의 처절한 비명으로 가득 찼고 그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불이 붙은 몸으로 터널 밖까지 필사적으로 기어 나왔으나 가해자들은 도망가는 그를 다시 붙잡아 돌로 내리치고 터널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결국 우메야마 씨는 그 차가운 터널 안에서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시신을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 인근 편의점에서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게임을 즐겼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재미있다며 지켜보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타는 냄새가 신기했다는 가해자들의 말은 당시 일본 사회를 경악해 했습니다. 사건 이후 터널 안에서 뜨겁다,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린다는 목격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터널이 원래부터 저주받은 곳이라 믿었습니다. 터널 인근에는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마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혼이 터널에 맺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폐쇄된 쿠 터널의 입구가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막히게 된 것도 단순히 안전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언가를 가두기 위함이었다는 음모론이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일본 사회의 은밀한 그림자, 피차별 불합과 고립의 연대기. 가장 유명한 경고문, 이 앞부터 일본 헌법이 통하지 않음. 과연 이 표지판은 실존하는 것일까요? 기록 보관소가 파헤친 결과 이 표지판은 행정구역상 실존하는 공식 표지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괴담이 탄생하게 된 뿌리 깊은 배경에는 일본 특유의 폐쇄적인 촌락 공동체 문화와 피차별 불황민에타, 흰인의 슬픈 역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는 불악이라 불리는 특정 직업이나 신분 때문에 차별받던 계층이 모여 살던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축, 장례 등 당시 사회가 기피하던 일을 도맡아 했지만 정작 사회 구성원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산속 깊은 곳이나 강가에 모여 살며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었고 외부인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누나키 마을 괴담은 이러한 사회적 소외와 고립이 공포라는 옷을 입고 변질된 결과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이누나키 산속에는 오래전부터 거주하던 이들의 생활 터전과 허가받지 않은 사유지 그리고 기괴한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원이 존재합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극도로 꺼리며 야간에 터널 근처를 서성이는 외지인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차량을 가로막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들이 수차례 경찰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외지인들의 눈에 이들의 방어 기제는 마을 주민들이 인육을 먹는다거나 사람을 사냥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괴담으로 번안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타자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와 차별이 낳은 현대판 민俗학적 잔혹극입니다. 헌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국가가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들이 국가를 거부했다는 서글픈 은유일지도 모릅니다.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서 도끼를 들고 서 있다는 루머는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택한 그들의 처절하고도 외로운 방어 본능이었을 것입니다. 수몰된 마을의 비명 이누나키 댐의 수몰사와 집단적 원한의 기록. 이누나키 괴담의 또 다른 물리적 배경은 1994년에 완공된 이누나키 댐입니다. 이 댐을 건설하면서 원래 그 골짜기에 살고 있던 실제 이누나키 마을 주민들은 정든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수백 년간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과 밭, 그리고 조상의 묘지까지 모두 물속에 잠기게 된 주민들의 원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댐 건설 공사 일지를 살펴보면 기괴한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1991년 4월 멀쩡하던 대형 크레인이 갑자기 전복되어 작업자가 중상을 입었고 같은 해 8월에는 터널 굴착 중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밤마다 물속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며 공사를 포기하고 떠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산신령이 노했다 혹은 물 밑에 잠길 조상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댐이 완공된 후에도 공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질 때면 수면 위로 가끔씩 옛 마을의 지붕이나 전봇대, 앙상한 나무들이 솟아오릅니다. 사람들은 그 죽은 마을의 파편 사이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의문의 교통사고와 자살 사건들이 겹치면서 이누나키는 죽음을 부르는 장소로 낙인 찍혔습니다. 물 밑에서 누군가 나를 부른다며 댐으로 뛰어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괴담이 아니라 실제 경찰 수사 기록에도 남아있는 비극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누나키 댐 근처에서 발견된 한 유서에는 마을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문구가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물 밑에 잠긴 옛 마을 사람들이 외로운 산자들을 끌어당긴다는 소문. 이누나키 터널의 공포는 바로 이 수몰된 마을의 집단적 원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마을과 산 자들의 터널이 교차하는 지점, 그곳이 바로 이누나키의 진실입니다. 끊이지 않는 심령현상, 과학과 괴담의 경계에서 길을 잃다 이누나키 터널을 방문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기기의 기이한 오작동입니다. 터널 입구에 다다르면 멀쩡하던 최신형 휴대전화의 신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량의 블랙박스가 이유 없이 꺼지거나 내비게이션이 산속을 헤매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라디오에서는 소름 끼치는 치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여자의 울음소리가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차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피, 묻은 손자국이 차량 뒷유리에 남았다는 경험담은 일본 웹사이트를 장식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터널 주변 지형의 특수한 자기장 형성 때문이라고 설명하려 합니다. 이누나키 산은 철광석 성분이 많은 안반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사방이 막힌 지형적 특성상 전파가 굴절되거나 차단되기 쉽고 터널 안의 높은 습도와 불규칙한 공기 흐름이 시각적 착각이나 기기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1988년 소각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터널의 입구를 떠올린다면 단순히 과학적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무거운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또한 폐쇄된 구 터널 내부에는 정체불명의 부적과 결계 같은 표식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는 공포를 소비하는 탐험가들이 재미로 그려 넣은 것일 수도 있지만 현지 노인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화를 입는다며 극구 만류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괴담이 실제하는 장소를 잠식하고 그 장소가 다시 인간에게 공포를 돌려주는 기이한 순환. 이누나키는 어쩌면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두운 공포가 투영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그곳에 흐르는 공기 자체였다라고 말이죠. 봉인된 터널, 닫히지 않는 기록의 문.
현재 구 이누나키 터널은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곳을 무단 침입할 경우 주거 침입 및 안전수칙 위반으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터널 입구에는 적외선 감시 카메라가 24시간 작동 중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정부조차 저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가 정말 안전 때문뿐인가? 이누나키 마을 괴담은 단순한 유령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잊혀진 이들의 비극, 그리고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잔혹한 범죄의 흔적, 마지막으로 자연을 파괴하며 세워진 댐의 원혼이 뒤섞인 복합적인 한해 기록입니다. 우리가 터널 앞에서 느끼는 그 서늘함은 어쩌면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역사의 어두운 단면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누나키 마을은 실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소년과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이누나키는 그 무엇보다 생생한 지옥이었습니다. 기묘한 기록 포간수 9번째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누나키 마을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도시 전설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헌법조차 미치지 않는 어둠의 구역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기록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다음 10번째 기록은 뜨거운 휴양지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한 금기, 휴양지의 악몽. 동남아 5성급 호텔에 봉인된 객실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록을 멈추지 마십시오. 진실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의 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